이제 주기성 배우고 있는데 주기성이 크게 세 가지거든. 이제 유효액자나 배웠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배웠고, 그 다음 오늘 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 배우는 거예요. 요거 세 개 배우면 다 배우는 거야. 근데 그 2단원 문제는 절대 하나만 딱 나오지 않아. 전자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기출문제까지 풀어볼 텐데, 전자 배치부터 시작해서 유효액자나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다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보기보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정의는 일단 기준이 기체이면서 중성 원자 기준으로 전자 한 개를 떼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어디까지 보내겠다는 거야? 무한대까지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야, 사실은. 그럼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무한대로 보내려면.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면 에너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거겠지. 전자를 상대적으로 떼어내기가 쉬우면 어때? 이온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겠지.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핵하고 전자의 인력이 크냐 작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걸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효핵전화라고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 핵과 전자 인력이 크냐 아니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뭐하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핵과 전자 인력이 크면 그만큼 전자가 핵으로부터 구속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전자 잃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 양이온 되기도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걸 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핵과 전자 인력이 작으면 전자를 잃기가 어떻다고 보면 되겠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조금 더 양이온 되기가 쉽다. 그러면 양이온 되기 쉽다는 건 어떤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금속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누가 양이온 되기 쉽냐를 따지는 거야. 그리고 양이온 되기 쉬우니까 어때?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돼? 주기성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기성을 보면 자, 배운 건 다음 해보자.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오면은 뭐가 많아지노? 껍질 수가 많아지지. 왼쪽으로 가면은 핵 전하량이 작아지지. 그럼 반지름은 커지잖아. 야,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구속력도 약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가 떨어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뭐 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돼? 그 다음에 오른쪽 가고 위로 가면 어때? 껍질수 작아지고 핵 전하량 커지니까 전자와 핵 사이 거리 가까워지고 반지름도 작아지는 거잖아. 반지름이 조금 더 작아진다는 건 이 전자의 구속력이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해야 전자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고 표현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금속의 성질은 강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완벽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비금속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누군 제외해야 돼? 18쪽은 제외해야지. 뭐 잃거나 얻거나 하지 않으니까. 요거 됐냐? 요게 경향성이고 책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하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원자 반지름이나 아니면 유효액전화 같은 건 100%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외 없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주기성이. 근데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자, 봐봐. 일단 얘들아 전체적인 개형을 한번 보자. 수소에서 헬륨 증가했지?
껍질수 많아지니까 툭 떨어지지. 리튬부터 네온까지 증가했지. 또 감소했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증가했지. 뭐 경향성은 잘 맞습니다. 무리 없이.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칩시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반지름이나 유효 핵전하고는 다르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면 어떤 원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자 배치가 중요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전자 배치가 NS2로 끝나는 것과 전자 배치가 NS2, NP1으로 끝나면 같은 주기잖아. 2족, 13족이잖아. 뭐 N이 2면 2주기. 그게 요거잖아. 베릴륨과 풍소. N이 3이면 3주기니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잖아. 어쨌건 자, 경향성으로 따지면 누가 커야 돼? NS2, NP1이 커야지. 같은 주기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NS2가 더 크다는 거야. 예외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NS2, NP3하고 NS2, NP4를 비교하자. 15족, 16족이잖아 이번에는. N이 2면 질소와 산소, N이 3이면 인과 황이 되는 거야. 어쨌건 경향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커야 돼? NS2, NP4가 커야지.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더 크다는 거야. 이유?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예외라는 걸 알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도 왜 예외가 되느냐고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고 있어도 시험 전에 그냥 그 내용만 익혀서 풀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예외를 보이니까 이 예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잖아. 이거 예외가 아닌가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놓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의심을 하라고. 예외인가? 예외가 적용이 됐나? 예외가 적용이 안 됐나?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정확한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너희 앞에서 유효액전화랑 원자 반지름 배울 때는 예외가 있었어 없었어? 예외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는 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지름이라든지 유효 핵전화하고는 전혀 이유 없이 관계없이 그냥 이온화 에너지에서만 뭐한다? 예외를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보자.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봐봐 한번. 얘들아,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 전자가 이렇게 한 세 개 있다고 합시다. 총 이제 5개의 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전자를 하나씩 떼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걸 먼저 떼어내건 이걸 하건 뭐 그건 상관없어. 제일 먼저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얘는 없어졌어. 그럼 얘를 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얼마가 필요해? E2가 필요하겠지. 두 번째. 그럼 얘를 떼어낼 때는 세 번째 전자니까 E3. 그 다음은 순서대로 E4 어디까지 있어? E5까지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야,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중성 상태에서 떼어내는 거잖아. 근데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미 플러스 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떼어내는 거잖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이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럼 더더욱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다고. 하나 더. 전자 하나 없어졌지. 반지름 커지나 작아지나? 전자수가 줄면 반지름 작아지잖아. 그러면 좀 더 원자핵과 전자는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야. 맞나? 똑같은 이유로 세 번째로 가면 더 힘들지. 그러니까 떼어낼 때마다 반지름은 감소하게 돼 있거든.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데이터 봐라.
800, 뭐 2400, 3600 커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하나만 더. 야, 근데 E1, E2, E3는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걸 떼어내는 거지? 두 번째 껍질. E4, E5는 몇 번째 껍질이지? 첫 번째 껍질이지.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에서 떼어내는 것보다 첫 번째 껍질에서 떼어내는 게 훨씬 더 힘든 거 아니야? 훨씬 더 가깝게 있고 유효액자도 훨씬 클 거고 인력도 훨씬 클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무리 없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사실은. 그러면은 E1, E2, E3까지 증가하다가 E4에서 갑자기 증가하잖아. 왜 그런 건데?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어낸 다음에 껍질이 하나 사라지니까 네 번째 갑자기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뭘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한 개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네 번째 증가했다? 아, 제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세 개 있었구나. 그런 거잖아. 만약에 여섯 번째 증가한다. 한 개 떼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떼어내고 여섯 번째 증가했다. 그러면 몇 개를 떼어내면? 다섯 개를 떼어내면 껍질이 사라진다는 거잖아. 원자가 전자 몇 개란 뜻인 거야?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요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언제 갑자기 증가하면 n번째 급격히 증가를 하면은 야, 지금 몇 번 증가했어? 네 번째 급격히 증가했지?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세 개. 그러니까 n번째 갑자기 증가하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다? 바로 n-1개가 되는 거다. 일곱 번째 갑자기 증가했다? 원자과 전자 6개다. 이런 거잖아. 두 번째 갑자기 증가했다? 원자과 전자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봐봐. 800, 2400, 3600 비율만 봐. 비율. 차이 보지 말고. 2배쯤 되나? 3배쯤 되나? 2배도 채 안 되지? 갑자기 얼마야? 25,000이 몇 배야 거의? 10배 가까이 되잖아. 아, 3개를 떼어내고 네 번째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이즈를 판단하면 뭘 알 수 있는 거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 있는 거고.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건 답이 두 개인데. 자, 일단 X는 요거 몇 죽이고 얘들아? 요거는 뭐 3죽인 것 같은데요. 요것도 똑같이 3죽이고요. 요거 몇 쪽이고? 3주기 2쪽이잖아. 요거는 몇 쪽이고? 3주기 1쪽이니까 뭐 둘 다 금속이네. 야, 1번 틀렸지 않냐? 누가 커야 되냐? E1보다는 당연히 E2가 커야 되지. 뭐 E2가 커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전자 하나 없어지면 반지름 감소해서도 그렇고 전자 하나 잃으면 일가 양연돼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건 감소하지, 증가하지. 뭐 2번은 틀렸잖아. 같은 족 아니잖아. 2족과 1족이니까. 자, 그 다음 B하고 C를 비교하래. 야, 이거는 사실상 클래스가 다르잖아. B는 세 번째 껍질이고 C는 두 번째 껍질이잖아. 압도적으로 누가 커야 되지? C가 좀 더 인력이 커야 하지. 틀렸고. A하고 뭘 비교하래? D를 비교하래. 야, 똑같이 몇 번째 껍질이야? 세 번째 껍질이거든. 근데 왼쪽은 플러스 12로 당기고 오른쪽은 플러스 11로 당기니까 누가 크겠어? 플러스 12로 당기는 게 크지.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잖아. 이거 뭐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자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안정한 양이온된다. 밑에 적어라. 안정한 양이온되는 건 이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X는 2족이기 때문에 안정한 이온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 Y는 전자 몇 개밖에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냐? 야, 안 그래도 요 이원보다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예외 아닌 이상 이온에너지 커지잖아. 이거보다 이게 크거든. 거기다가 E2까지 더했으니까 무조건 누가 커야 돼? 안정한 이온 될 때는 X가 Y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 5번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연습 2번 봅시다. 문제에서 2,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거든. 너희 생각해봐. 2주기는 껍질이 2개고 3주기는 껍질이 3개잖아. 어떤 경우가 전자하고 핵이 더 가까워?
2주기가 좀 더 가깝지. 그러면 가까우면 구속도 많이 되고 인력도 크게 받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큰 가가 2주기, 상대적으로 작은 게 3주기가 돼야 돼. 무리 없지? 그럼 기억 고칠래? 가는 2주기이다. 니은 B는 A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A보다 B가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은 거 맞아? 그러니까 B는 A보다 이온화 에너지 작다, 양이온 되기 쉽다. 맞는 얘기잖아. 디귿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적 성질이 잘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잖아. 지금 예외가 있는데요. 야, 우리가 예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주기적 성질이 잘 나타나니까 예외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 안 나타나는데 예외가 어디서 다 안 맞는데, 맞지? 나타나는 거고. 자, C가 B보다 이온화 에너지 작은 게 사실은 이거 그거잖아. 예외잖아. 근데 내가 늘 강조하지만 원자 반지름이나 유효액제는 예외가 없거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상적으로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크다? B가 크고 C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연습 3번. 야, 순차적 이온에너지 나왔으니까 좀 끊어보자. 차이를 보지 말고 내가 비율 보라고 했지. 400에서 갑자기 10배 뛰었잖아. 야, 4500에서 9600이면 2배 더 채 안 되잖아. 여기 끊어야지. 그럼 두 번째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몇 쪽? 2 빼기 1, 1쪽. 500, 1800, 2900, 갑자기 11000. 네 번째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원자가 전자는 3개, 13조. 그 다음 700, 1400에서 갑자기 7600 됐잖아. 얘는 세 번째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몇 쪽? 2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A가 1족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2족에 있고 B가 13족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A는 1족 오케이. 야, B는 3가 13족이니까 3가 양연될 거 아니야. 알다시피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요거 2개랑 요거 3개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O가 되는 게 아니고 고쳐. 요렇게 돼야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직 안 배웠어도. B2O3가 돼야지. 틀린 거고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작아진다. 오케이. 원자과 전자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고치세요. 13족에 해당하는 B가 돼야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5번까지만 풀어볼래? 1번 한번 보자. 자, 1번입니다. 그러면 2, 3주기 원소 이렇게 돼 있고 이 경향성을 나타내는 걸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네. 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야, 보니까 AB는 2주기 16족, 17족인 거지. 얘는 3주기 1족, 2족인 거잖아. 그러면 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주기가 3주기보다 크잖아. 껍질수 많아지면 감소하잖아. 다시 커지잖아. 완벽하네. 야, 원자 반지름은 될 수가 없는 게 2주기가 3주기보다 반지름 크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이건 틀렸고. 이온 반지름은 우리 많이 했잖아. 2주기 16, 17쪽 이온되면 2주기 18쪽. 3주기 1쪽, 2족도 이온되면 2주기 18쪽. 전자수 똑같아지잖아. 껍질수 똑같잖아. 그래서 기억나? 원자번호 커지면 쭉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어야지. 틀린 거야. 디귿은 이런 모양을 됐었어야지. 그 다음 리을. 유효액제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커졌다가 껍질수 많아지면 감소했다가 다시 커지잖아. 이거 되네.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2번. 야, 2번 같은 문제 풀 때 보통 막 이제 A 옆에 먼지 찾아서 적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산소가 2주기 16족, 플로린 17족이잖아. 그 다음에 3주기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잖아.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잡아서 푸는 게 좋아. 그럼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찾을 때 편하거든.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커? 왼쪽 아래. 나트륨이 제일 크지.
그럼 제일 큰 게 누구야? B니까 여기다가 나트륨 적지 말고 여기다 나트륨 적어 B를 적어주라고 이렇게. 그 다음 큰 게 A. C하고 D 중에 누가 더 작아? C가 더 작아. 요게 C, 요게 D. 요래놓고 이제 기억, 니은, 이것을 가자고.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제일 크잖아. 딱 보이잖아 그냥. 마그네슘은 12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틀린 거지. B와 C는 다른 주기 바로 보이잖아. 다른 주기 2주기 3주기. 그러니까 맞는 말. 저기다 적어놓으면 아 나트륨은 3주기지. 플로린이 2주기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잖아. B와 C의 원자 반지름 다른 것은 핵 전하량의 차이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껍질 수가 같아야 맞는 말이 되잖아. B하고 C는 다른 주기. 껍질 수 자체가 틀리잖아. 고쳐. 껍질 수 때문이다. 핵 전하량 때문이 아니고 껍질 수 때문이다. 틀렸어.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제일 작지? B가 가장 작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지. 3번.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야, 같은 2, 3주기면은 같은 족이지만은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해? 2주기가 3주기보다 더 커야 해. 기억. 가는 고쳐. 2주기. B는 A보다 양이온되기 쉽다. B는 A보다 금속성이 크다. B는 A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이 성립한지 보면 되잖아. 작네. 그럼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잖아. C는 B보다 핵 전하량이 작다. 야 봐라. C는 13족, B는 2족이잖아. 핵 전하량 누가 더 커야 돼? C가 커야지. C가 원자 번호가 큰데 핵 전하량이 C는 B보다 작다? 이거 틀린 말이지. 이온화 에너지가 예외라고 해서 다른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답은 니은이고요. 4번 문제는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잖아. 1번. 양이온대기 가장 쉬운 건 누가 Y값이 가장 작냐 하는 건데 나트륨이잖아. 맞잖아. 원자과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은 마그네슘, 나트륨이면 같은 주기 아니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 핵자나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같은 주기에서 비활성 기체는 양이온대기 가장 어렵다. 야,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냐 묻고 있는 거 아니야? 제일 크잖아.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게 보여? 작아지는 게 보이거든? 왜 그래?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지니까 그런 거잖아. 왜? 확 멀어지니까. 껍질수 많아지면. 야, 그 5번에 너희들 잘 생각해보면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가 뭘로 끝나냐면 이걸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3P에서 전자를 떼어내겠다는 건 그냥 이온화 에너지야, 사실.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전자 배치가 3s2로 끝나잖아. 3s에서 전자를 떼어내겠다는 건 결국 이온화 에너지야. 그런데 봐봐라. 알루미늄의 이원하고 마그네슘의 이원,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죠? 비교했을 때 어때? 이거 예외잖아. 경향적으로는 알루미늄이 커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커? 마그네슘이 커요. 무슨 의미야? 알루미늄 3p 오비탈에선 전자가 비교적 쉽게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3s 오비탈은 전자가 어렵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보다 떼어내기가 이게 뭐 하다고 해야 돼? 쉽다라고 해야지. 왜? 이온에너지가 작으니까. 딱 예외를 묻는 문제잖아. 됐어?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풀어야지.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지. 갑자기 3S 나오고 막 3P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잖아, 결국. 됐어? 5번 볼게요. 5번도 야, X축이 원자 번호가 아니야. X축은 원자 반지름이야. 너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G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어때? 크잖아. 그러면 이 주기에서 G는 가장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반지름이 크지. 그러면 G, F 가면서 이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 볼래? 요거 몇 족이야 결국? 요게 2족 13족이야. 예외네.
원래는 E가 커야 하는데 F가 더 크잖아. 이온 에너지가. 2족, 13, 14, 15, 16. 요 예외잖아. 확인해. C가 B보다 크잖아. 예외잖아. C는 D보다 원자가 전자가 많다. 오케이. E는 F보다 이온 에너지 작으니까 양이온 되기 쉽다. 오케이. 유효 핵전하는 요 봐라. G가 가장 작아야 하지 않냐?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맞다. 답 4번이잖아. 원자번호 제일 작은 게 G잖아. 맞지? 야, 양이온 되기 가장 쉬운 건 제일 왼쪽. 어차피 18쪽 없잖아 지금. 양이온 되기 가장 어려운 건 어디 쪽?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 그러면 맞네. 음이온 되기 가장 쉬운 건 오른쪽 위에 있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아, 5번까지 풀어야겠구나. 나머지 10번까지 풀어봐. 자, 6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0번 붙잡고 있다고 안 풀릴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보면은 A, B, C는 몇 죽이고 2죽이고 D만 3죽이지. 그지? 자, 기억해. 1번에 야, 금속성이 가장 크다는 건 양이온 잘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양이온 잘 되니까 결국 뭘 찾으라는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얘 혼자 3죽이잖아. 그럼 얘가 가장 잘 잃어버릴 거 아니야. 맞는 얘기잖아.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 가장 큰 건 오른쪽 위로 가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2주기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C잖아. 그러니까 C이다. 맞잖아. 원자 만지름 가장 작은 건 뭐하고 똑같노? 사실은 오른쪽 위니까 음이온 가장 잘 되는 것과 똑같잖아.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서 가장 작은 건 고쳐야지. 누가 돼야 돼? C가 돼야지. 답 3번이네. 음이온 되기 가장 쉬운 건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것과 일치한다고 했잖아. 물론 18쪽은 제외하고.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대. 한마디로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 감소한대. 금속이잖아. 금속. 금속은 누구야? 1쪽에 해당하는 A와 D. 맞는 이야기잖아.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내가 다 나온다고 했잖아. 반지름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자, 7번. 양이온 가장 되기 쉽다. 이온 에너지 가장 작다. 왼쪽 아래에 있다. 이렇게. 비금속성 가장 크다. 오른쪽 위인데 18쪽은 제외한다. 플로린이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유효액전화 크다. 이것이.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가 4s2면 4주기 2족이다. 칼슘이지. 다 더하면 답이 되겠지. 얼마입니까? 58입니까? 8번. 야, 문제에서 주기는 알려줬거든. 몇 주기라고? 3주기라고 알려줬어. 보니까 어디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 3에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지. 그럼 몇 주기 되는 거야? 3주기 2족이 되는 거야. 자, 홀 전자수는 야, 전자 배치가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몇 개? 고쳐라. 0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야, 금속이냐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금속이잖아 이거. 금속은 이온될 때 반지름 작아지잖아. 안정한 이온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3주기 2족이니까 전자 2개 잃어서 2주기 18족. 네온 되겠네. 답은 니은 디귿. 됩니까? 9번.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끊자. 1과 2 사이 10배 끊어야지. 700, 1400 갑자기 7700 끊어주고 500, 1800, 2700에서 갑자기 11000 800, 1700 갑자기 14000 이렇게 끊어주면 되잖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 B랑 D는 같은 족이니까 같은 주기가 될 수가 없잖아. 738, 896 얘가 크지? 그럼 적어라. 얘가 2주기.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주기? 3주기. 이렇게 가는 거지. C와 D가 아니라 고칠래 B와 D가 같은 조. B는 3주기, D는 2주기. 적어놨잖아. 야, 안정한 이온 되려면 원자과 전자 다 잃어야 되거든. A는 요만큼 필요해. B는 요만큼 필요해. C는 요만큼 필요해. D는 요만큼 필요한 거야. 그럼 뭐 계산 안 해도 A, B, C로 갈수록 커진다는 건 알 수 있잖아. 답은 니은 디귿.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야, 문제에서 원자 번호가 2번부터 10번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 그럼 원자 번호가 2번, 3번, 원자 번호야. 4, 5, 6, 7, 8, 9, 10번까지 있어. 2번부터 이렇게 있는 거야. 매칭을 시켜볼 거야. 여기다 적지 마. 주기 위치에다 잡는 게 나아. 제일 큰 게 i지.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야? 2번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i인 거야. 돼? 그다음 하기 전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예외를 딱 표시해놔. 이렇게. 그래야 실수 안 하지. 예외 딱 표시해놔.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h야. 얘가 h. 무리 없지? 순서대로 가. 그 다음 얘가 누구야? g. 무리 없잖아. 요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g 다음 큰 게 누군데? f잖아. f를 요로 주면 안 되지. 예외적으로 얘가 더 크잖아. 7번이 f. 이렇게 가야지. 됐어? 그 다음 F 다음 누구야? E. 8번이 E. 또 가. 그 다음에 D. 야, C를 어디로 가야 돼? 5번으로 가면 안 되지. 4번이 크니까 C 주고 B 주고 A 주고 끝났어. 더 이상 왼쪽 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어. 요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다 잡아놨기 때문에. 1번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너희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붕소가 준금속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틀렸어. B는 준금속이잖아. 준금속. 중요한 거 아니야. 자, H는 어딨노? 여기 있네. 헬륨이야. I는 네온 아니고 바뀌었잖아. 누가? I가 헬륨. H가 네온. 3번 원자 번호 봐봐라. E가 F보다 크다. 맞는 말이잖아. 딱 예외를 겨냥해서 물어보잖아. 맞는 말. A, B, C, D, E, F, G 중에서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건 누구다? 아니잖아요. 봐라. G가 여기 있잖아. 작은 쪽에 속하는 거잖아. 어디로 가야 돼? 왼쪽 A 쪽으로 가야지. 틀렸습니다. C가 C 어딨냐? 이것도 딱 예외를 겨냥한 거 아니냐? 너희가 예외를 놓쳤으면 얘가 C 됐을 거 아니야. 놓쳤으면. 그러면 하나, 둘 잃으면 세 개째 잃으면 얘가 되겠지? 근데 몇 쪽이야 지금? C가 2쪽이잖아. 몇 개를 잃으면 고쳐. 전자는 2개를 잃어야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라고. 답은 3번이죠. 15번까지. 여기가 풀어놓고 좀 쉬자. 15번까지. 자, 11번. 문제에서 이제 15, 16, 17쪽인데 이거야. 2주기도 있고 문제에서 3주기를 줬고 족은 15, 16, 17쪽이고 생각해야 되는 게 같은 주기 15, 16쪽이면 예외다. 이거 생각해야 돼. 자, 근데 보자. 야, 이거 16, 17쪽은 예외가 아니잖아. 그러면 같은 주기라면 누가 이온에너지가 더 커야 돼? 17쪽이 더 커야 하지. 근데 봐봐. 16쪽, 17쪽 비교하면 이게 더 작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같은 주기는 절대 안 되고 B가 2주기로 가고 C가 3주기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야만 B보단 C가 작을 수가 있어. 이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자, A, B를 비교해봐. 누가 커? A가 크지? 야.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A가 일로 와봐. B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이온에너지가. 근데 어때? 크잖아. A가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그럼 위치를 다 잡은 거잖아. 그러고 답 찾는 거예요. A는 2주기다. 맞잖아. B와 C가 안정한 이온 되면 B는 몇 주기 18쪽이 돼? 2주기 18쪽이 되고 C는 3주기 18쪽이 되니까 같은 전자 배치 아니잖아. A는 같은 주기지? A는 B보다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지. 맞는 얘기잖아. 됐죠? 답은 기억 디귿. 12번 전자 배치로 푸는 문제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2개면 1s2, 2s1도 되고 2도 돼. 맞지? 근데 홀전자가 몇 개야? 0개잖아. 그래서 뭐가 맞아? 이게 맞아. 밑에 거 1s2, 2s2, 2p에 1개 해야지 오비탈 수 3개, 홀전자 1개.
자, 오비탈 수가 5개면 발이 1s2, 2s2 두 칸 썼지? 2p에 야, 홀전자가 2개면 2p2 아니면 2p4야. 근데 2p2가 되면 오비탈 수가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맞아? 2p4가 맞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칸 되고 홀전자 2개. 그 다음 홀전자가 3개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이가. 역시나 2p를 꽉 채워야 되고 홀전자 3개 이렇게 되면 됐잖아. 자, 기억. 같은 주기다. 2 같은 주기. 2주기. 이온 반지름이지. 야, 얘는 이온되면 1주기 18쪽 되잖아. 지 혼자. 전부 다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1주기 18쪽. 얘들 둘은 2주기 18쪽이지. 깊이 생각 안 해도 가장 클 수가 없잖아. 맞잖아. 얘들 둘이 이온되면은 1주기 18쪽 되는데 어떻게 2주기 18쪽 되는 거를 제치고 제일 클 수 있겠니? 다 따질 필요가 없잖아. 절대 아니잖아.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건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가야 하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A지. 아니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구나. C구나. 그럼 누가 제일 커야 돼? 제일 큰 건 C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지. 왜? 항상 예외를 생각해보라 했잖아. 확인해보자. 요거 몇 쪽이고? 16쪽이잖아. 요거 몇 쪽이고? 15쪽이잖아. 경향성으로 따지면 C가 제일 큰 거 맞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흐름 따라가면 실수한다니까. 의심. 16쪽? 15쪽? 예외적으로 15쪽이 제일 크다. 더 크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야 돼? 아, 맞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안 틀린다고. 됐어? 답 뭐야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자, 리튬부터 리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홀전자수 나와 있으니까 하나, 얘는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되잖아. 홀전자수. 근데 홀전자수가 가와 나가 같대. 그러면은 요거 2개가 가와 나가 되거나 요거 2개가 가와 나가 돼야 돼. 맞지? 근데 리튬과 플로린은 가와 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렇지? 리튬이 가와 나가 되면 어떻게 플로린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가와 나가 돼야 돼? 탄소와 산소가 가와 나가 돼야 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가 더 많으니까 산소가 가, 탄소가 나. 그렇다면 얘들 둘보다 원자과 전자 많은 게 다. 그럼 플로린이 다. 이렇게 가야지. 됐어? 만약에 리튬과 플로린이 가, 나였다면 플로린이 가가 됐을 거 아니야. 플로린이 가는데 어떻게 원자과 전자가 더 많은 게 있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제1이온화해지는 마가 가보다 크거든? 야, 근데 그냥 보기에는 가보다 큰 게 이거밖에 없어 보이지. 예외가 있잖아. 얘보단 예외적으로 얘가 더 크니까 질소가 마가 되면 되잖아. 그럼 가나, 다, 라, 마 이렇게 되니까 리튬이 라가 되면 되는 거지. 금속 원소는 라밖에 없잖아. 틀렸고. 야, 제1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가 될까? 1쪽이 되지 않을까? 왜 1쪽은 1에서 2 될 때 확 커지잖아. 누가 1쪽이야? 라가 1쪽이잖아. 그럼 고민할 거 없잖아. 무조건 틀렸잖아. 1쪽보다 더 큰 거 있을 수 없잖아. 되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가하고 마를 비교하래. 야, 둘 다 네온 됐지? 원자 번호 큰 가, 이온 반지름 작고 원자 번호 작은 마, 이온 반지름 어떻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커야 돼? 원자 번호 작은 마가 이온 반지름 크다가 되겠네. 답 뭡니까?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찾아보자. 연속된 3가지 조기래. 야야야, 반지름은 이게 몇 주기가 돼야 돼? 3주기가 크잖아. 그래서 A는 3주기, 그럼 D는 당연히 B는 몇 주기? 2주기.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니? 오히려 2주기가 크지? 그러니까 이게 몇 주기? X가 2주기, Y는 3주기.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C인데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갑자기 증가했잖아.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몇 족? 15족. 그러면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A는 몇 족? 13족. 그 다음 B는 몇 족? 14족. C가 방금 본 것처럼 15족. 이렇게 가는 거지. 기억 A는 2주기이다. 틀렸습니다. 3주기잖아요. 니은 Y는 3주기이다. 맞네. Y는 3주기. 니은 맞지? Y주기 A족 3주기 13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금속 맞잖아요. 3주기 13주기 알루미늄 아이가 3가 양연 되잖아. 그럼 다만 기억이 틀렸었지. 니은 디귿만 맞네. 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15번 갑시다.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거. 야,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건 주기율표 왼쪽 아래에 있는 거잖아. 왼쪽 아래에 있는 건 보니까 지금 나트륨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몇 주기야? 전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헬륨은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이 있고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CL이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 따라가면 리튬이 있으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뭐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위치 잡아서 풀어.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건 가장 왼쪽 아래 누구야? 나트륨. 그러니까 가장 작은 나트륨은 누구 맞은편에 있다? 비활성 기체 맞은편에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뒤 바꿔도 상관없어. 밑에 나트륨 위에 헬륨 정도 상관없어. 어차피 대칭이라서. 할로젠 원소는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있으니까 F가 여기, Cl 여기. 물론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원자 반지름 가장 작은 거 비활성 기체 제외하고.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야 작은데 얘를 제외하니까 누구야? 플로린. 작은 원소는 오존의 성분 원소 산소의 맞은편에 있다. 그럼 여기에 산소가 있어야지. 맞아?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마그네슘밖에 없지 않아? 여기 누가 와야 돼? 마그네슘이 와야지. 그러면은 Cl 맞은편에 있는 건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잠깐만 풀어봐. 다섯 번째. 자, 3번 한번 보자. 여기에 뭐 설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보면은 홀전자가 1개, 여기도 1개야. 그럼 잘 생각해봐. 2주기에 홀전자가 1개인 거 어떤 거 있지? 리튬 있지. 또 붕소 맞나? 붕소 있겠지. 붕소 있지. 또 뭐 있어? 17족 플로린이 있잖아. 근데 여기 이미 17족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거 1개짜리 요거 1개짜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 1족 아니면 13족. 맞아? 근데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거든.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큰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A가 몇 족이 돼야 되고 13족이 돼야 되고 B는 몇 족이 되면 돼? 1족이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것도 몇 족이 되는 거야? 요것도 3주기 13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몇 족인지는 모르겠어. 몇 족인지는 모르겠는데 홀전자가 2개야. 맞지? 요건 몇 개인데? 3개야. 자, 생각해봐. 홀전자가 3개인 건 정해져 있어. 몇 족이야? 15족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D는 15족이야. 그런데 홀전자가 2개인 건 전자 배치할 때부터 했잖아. EP2이거나 EP4이거나. 그러니까 2족이거나 아니지. EP2라면 14족이거나 16족이거나. 뭘로 판단할래? 2.2, 2.6. 15족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서 홀전자가 2개야. 그러면 14족이 맞아? 16족이 맞아? 16족이 맞는 거지. 그래. 그럼 C는 몇 족? 16족. 끝이야. 다 푼 거야. 특별한 걸 이용하진 않아. 그러면 A는 13이다. 맞잖아. 13. 니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디귿하고 미음을 비교하래. 자, 디귿하고 미음을 비교하는데 잘 생각해봐. 요거 16족이지. 이온되면 2주기 28족. 얘는 3주기 13족이니까 이온되면 3주기지만 금속이니까 2주기 28족.
아,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네. 그러면 원자 번호 작은 디귿은 반지름이 크고 이온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큰 리움은 이온 반지름 작아야지. 그러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하면은 누가 커야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 작은 디귿이 커야 하는 거야. 그럼 니은 맞잖아. 되냐?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나 디귿하고 리을 요거 두 개 비교하래. 요거 몇 쪽? 여기 있잖아. C 16쪽. 요거 몇 쪽? 15쪽.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큰 게 유효액자나가 크니까 디귿하고 리을을 비교하라고 하면 유효액자나는 디귿이 커야지. 그러면 맞네 이것도. 답은 5번이겠네.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몇 쪽인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지. 4번 보자. 4번. 야,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했거든. 너희 2주기 1쪽이 누구야? 리튬이지. 원자 번호 3번이지. 3주기 18쪽이 아르곤이잖아. 몇 번이야? 18번이야. 그러면 너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거잖아. 원자 번호 3번과 18번 사이.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내가? 양성자 개수 B가 주어졌지. 막연하잖아. 1대 4만 가지고 풀려면. 근데 양성자의 최소값이 얼마? 3. 최대값은 18이잖아. 그러면 3개면 12개, 4개면 16개. 더 이상 없잖아. 봐. 50대 50이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이거거든. A가 이제 12번이고 B가 3번이거나 아니면 A가 16번이고 B가 4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좀 더 보자. 같은 족에 속하는 게 두 개 나와야 하고 C를 볼까? S분의 P오비탈 전자가 1이래. 해볼게. 1s2, 2s2 하면 4개야. 2p4 하면은 만족 하잖아. 몇 개 더 있나 한번 볼까? 이것도 되지 않아?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돼. 근데 뭐가 존재한대? 홀전자가 존재한대. 그래서 얘는 탈락이잖아. 홀전자가 없잖아. 그럼 얘가 누구야? C야. 이거 몇 쪽이니 이거? 16쪽이지. 원자 번호 12번이 마그네슘이니까 몇 쪽이야? 2쪽이야. 원자 번호 3번은 1쪽이야. 1쪽, 2쪽, 16쪽 없잖아. 같은 족이. 문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거 두 개 있다 했잖아. 탈락. 이건 무조건 맞겠지. 쭉 와서 3s2, 3p4 몇 쪽? 16쪽. 저거 몇 쪽이야? 16쪽. 같은 족 나왔잖아. 두 개. 얘는 1s2, 2s2, 2족. 됐네. A 찾았고 B 찾았고 C 찾았잖아. 요래가 문제 풀어야지. 돼? 기억. 2주기 원자는 C, B. 두 개. 원자 반지름 가장 작은 건 일단 껍질수 2개, 3개, 2개인데 같은 2개 중에 원자 번호 C가 크니까 반지름 가장 작은 건 고쳐. C이다. 틀렸잖아. 전기 음성도 가장 큰 건 오른쪽 위니까 누가 돼야 돼? C. 맞네. 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풀어야지. 됩니까? 8번도 보자. 야, 8번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A는 2주기라고 했고 B는 3주기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무조건 3주기인 B가 반지름이 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역전이 됐어. 어쨌든 문제는 주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 2주기인 A가 반지름이 크고 3주기인 B가 반지름이 작으니까 그러면 A는 2주기 중에 가장 반지름이 크고 B는 3주기 중에 가장 반지름이 작은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는 2주기 중에 가장 반지름이 크니까 2주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3주기인데 반지름이 작으니까 3주기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뭐 가장인지 18인지 17인지 그건 모르겠다마는 확실한 건 A는 뭐에 해당하는구나? 금속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구나. B는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확실히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구나. 그러면 뭐 하겠어? A는 금속이니까 이온되면 반지름이 감소하겠구나. B는 이온되면 반지름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기억해.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 기억 맞는 말. A 이온과 B 이온 전자 배치는 완벽히 틀리지. 얘는 몇 주기? 1주기 18쪽이 되고 얘는 3주기 18쪽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 니은은 B의 이온 반지름이다. 맞잖아. 니은 B의 이온 반지름.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1번. 자, 11번에 문제에서 A, B, C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원자 번호가 17번. 자, 그 다음에 18번이 누구니? 아르곤 아이가? 얘들이 3주기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기로 넘어가서 19번 칼륨, 20번 칼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알잖아. 야, 몇 대 몇이고? 금속 2개와 비금속 하나. 데이터를 봐봐. 누가 봐도 2대 1이네. 요거 2개가 뭐겠어? 금속 아니겠어?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 감소.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 비금속. 여기다가 17번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적어주라니까. 요렇게. 됐지?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누가 A고 누가 B인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비교해보자. 야, 이게 뭐라고 했니? 문제에서? 유효액제나 맞네. 둘 중에 누구 유효액제가 크지? 20번이 큰 거 맞지? 그래서 유효액제나는 19번보다 20번이 커야 해. 그 다음에 지금 분수 형태니까 위에다 적어볼게. 자, 이온 반지름 비교하자. 얘는 전자 1개 잃고 얘는 2개 잃어. 그럼 똑같아, 전자 배치는. 누누이 하고 있지만 전자수 똑같을 때, 껍질수 똑같을 때 원자 번호 작은 게 반지름이 커.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걸 분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9번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지. 비교되잖아. 20번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이 분수 형태의 값은 누가 커야 돼? 19번이 커야 하잖아. 누가 19번이 돼야 돼? B가 19번이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B가 19번이 되고 원자번호 얘가 원자번호 A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됩니까? 기억. 원자 반지름은 누가 가장 크다? 왼쪽 아래. B가 가장 커야지. 왼쪽 아래. 그치? 원자과 전자가 엮인 유효액제는 A가 B보다 크다. 봐라. A가 B보다 크잖아. 같은 주기니까. B와 C는 1대2로 결합한다. 한번 보자. B가 몇가 양이온 돼야 되냐? 1쪽이니까 1가 양이온. 그 다음에 C는 17번이면 1가 음이온 아이가? 요렇게. 그럼 고쳐라. 1대1로 결합한다. 1대1로. 답 뭡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야. 15번 한번 보자. 아까 했었잖아. 이 원자번호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번 여기 있으면 되고 맞지? 자, 이온에서 제일 큰 게 누구야? I. 하기 전에 요거 예외제, 요거 예외 표시해두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게 누굽니까? H. 그 다음 큰 거 G. 그 다음이 F인데 8번 가지 말고 여기에 F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E를 와야지. 예외이기 때문에. 이 다음 D. C를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야지. 요렇게 가져야겠지. 맞냐? I는 여기 있잖아. 헬륨이잖아. 틀렸습니다. I는 헬륨입니다.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건 주기율표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A다. 맞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A, B, C, D, E, F가 B, C, E, F제. 자, 보자. B,
C, E, F 요거잖아 지금. 비교할게. 누가 제일 작아? 전기음성도 C.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F. 제일 큰 건 누구? 4개 중에 제일 큰 건 E.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B랑 F가 차이 많이 나니 C랑 E가 차이 많이 묻고 있잖아. 보이잖아. 누가 많이 나니? C랑 E가 많이 나잖아. 그래. C와 E의 차이는 BF의 차이보다 크다.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인 거지. 되냐? 요거 한번 풀어봐. 17번. 숙제는 책 끝까지 다 풀어오면 되고 다음 주에 시험 준비해서 오면 돼. 단어는 2단어만 시험 칠 거야. 2단어 전체.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마찬가지인데 리튬, 그 다음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뭐야? 탄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리튬 1족, 2족, 13족 요거 2개가 예외야.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가장 큰 게 누구야? 똑같아. 얘가 D잖아. 그 다음에 C를 얘한테 줘야지. 얘가 B지. 얘가 A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원자 반지름인데 알다시피 원자 반지름 예외가 없거든. 그러면 누가 일단 제일 커? A가 제일 큰 건 무리 없어. 두 번째로 큰 건 C고 B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가 커야 되는 거야? C가 그 다음 커야 되고 그 다음 B, D니까 이게 답이네. 4번.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